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야, 지금 하느님이 조물주가 굉장한 사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자, 미국과 중국이 대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중공 망한다 라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천멸중공, 하늘이 중공을 망하게 한다 라고 지금 중국이 떠들썩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홍콩 금융허브 특별지위 박탈하면 보복하겠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중공이 제재하면 응징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국보법에 대해 미국이 홍콩 금융허브 특별지위 박탈 등 제재를 가한다면 중국은 이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재 시각 24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입법 추진은 홍콩을 장악하려는 시도이며 중국이 장악한다면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남아있을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 라고 경고했다 라는 거예요. 홍콩 국가보안법, 이게 이제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면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 앞으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국양제 폐지하고 그냥 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완전히 편입 집어넣겠다. 그래서 영중 협정 이거 그냥 완전히 무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홍콩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남으면서 그렇지만 중국에는 들어가지만 홍콩만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국가체제로 남아있겠다. 그래서 일국양제로 하겠다라고 영국과 중국이 협정을 맺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 홍콩을 반환했지요. 그런데 그걸 이제 무시하겠다. 그러면 이제 무시하면 미국은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뭔가 보복하겠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홍콩 특별행정법인데 그걸 이제 미국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은 그럼 우리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또 응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의 응징 카드가 도대체 뭔지, 미국은 또 어떻게 제재하는지 이거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하늘의 사인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공이 발끈한 금융허브 특별지위가 뭐길래 지금 이러냐. 바로 홍콩 정책법입니다. 1992년도에 제정된 미국의 법인데요.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지위를 인정하는 법으로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5%에 달하는 미국 관세는 물론 비자 발급도 면제되어서 외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의 발판이 되었으나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이 언급된 직후에 홍콩 주식시장 항생지수가 6%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반환되고 나서도 미국은 홍콩 정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홍콩에 들어갈 때는 비자 면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세도 면제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특별 혜택을 줬어요. 우리 지금 중국에 가려면 비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홍콩 가면 그냥 가거든요. 그런 특혜를 없애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재를 가하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특혜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혜를 없애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응징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응징하냐? 그 응징은 군사적 응징, 경제적 응징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이런 예상이 나와요. 중국이 항모 두 척을 포함한 전 함대 동원령을 내렸답니다. 대만 인근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영국의 더 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두 척의 항공모함 랴오닝과 산둥이 보하이만에서 바레만이죠. 전투 준비 훈련에 돌입했다. 중국이 보유한 항모 두 척 모두를 동시에 배치해서 운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만에서는 프리타스섬, 즉 둥샤 군도에 대한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중공이 이 섬을 점령한 후에 대만 본토 공격을 위한 집결지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 CFR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향후 18개월간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중국은 심각한 적대 행위를 의미하는 도서점령 도발을 통해 대만 침공 등의 카드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항공모함 2척 지금 동원해서 합동 군사훈련 하는데 그것의 최종 목표는 대만 아래 중국의 광둥성 맞은편에 있는 그 둥샤군도, 지금 대만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둥샤군도, 여기에 대만의 경찰들이 지금 가 있어요. 그걸 지금 뺏어버리겠다, 상륙해서 뺏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것을 영국의 더 선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한 18개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만 침공, 뭐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 카드 이런 것들로 쓸 것인데 미국이 가만두겠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군사적 충돌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 겁나지? 그러니까 나와. 대만 때문에 전쟁하기는 싫지? 그렇게 협상 테이블로 나와.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중공이 지금 북한도 아니고 이런 카드를 써요. 그러면은 이 랴오닝, 산둥, 이 항공모함 2척 이게 과연 미국이 겁낼 만한 전력이 되는 것인지. 지금 미국이 현재 6월달, 5월 말부터 해서 6월달까지 이 7함대 지역에 4척의 정규 항공모함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 니미츠, 시어도 루즈벨트, 에이브람 링컨 이렇게 해서 4척의 항공모함을 배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거의 뭐 항공모함에 준하는 아메리카, 여기 이제 F-35 다량 탑재를 하죠. 그걸 SX, 여기도 이제 F-35를 탑재를 하죠. 이 2척의 강습 상륙함도 지금 이 서태평양에 배치를 하고 있고 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랴오닝과 산둥 한번 보시면 뭐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랴오닝, 산둥 다 합해서 어쨌든 항공모함이니까 전투기가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랴오닝, 산둥 할 것 없이 중국제 J-15 전투기를 함재기로 사용을 하는데 중국이 이 J-15를 40대를 생산했어요. 그러면은 그 40대 중에서 여러 대가 추락을 했죠. 그러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J-15 전투기 다 합해야 38대인데 그 30여 대의 J-15 전투기 가지고 한 척당 48대의 슈퍼호넷 전투기를 탑재하고 있는 이 미국의 정규 항공모함과 과연 상대가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는 전부 조기 경보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고 이 항모 전단을 호위하는 이 호위 함대, 호위 전단이죠. 항모 타격 전단의 구성원들, 순양함, 타이콘 내려갖고 순양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이런 것들의 그 능력과 랴오닝과 산둥을 호위하는 055급 그리고 052D급 이런 것들의 능력이 과연 같냐. 이제 이런 것들 한다면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 다 합해도 로널드 레이건 하나에게도 상대가 안 될 것이고 이것도 적 다 합해도 아마 아메리카 하나하고 붙으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것도 잘 봐줘서 이런 건데 과연 지금 더 선의 분석대로 적을 가지고 둥샤 군도를 침략할 수 있을까? 미국은 가만 보고 있을까? 좀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이제 군사적으로는 이렇는데 경제적으로 또 지금 중국이 아주 크게 결심을 했죠. 바로 양적 완화, 환율 전쟁 이런 거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최신 뉴스입니다. 올해 1월 한때 6.8606 위안까지 떨어졌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25일 7.1209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으로서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추락하는 등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화 약세를 통한 수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한화 10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칠 예정이어서 통화량 급증과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위안화 가치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태다 라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중국은 지금 이 환율을 시장에 맡겨놓은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환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제 환율을 결정을 하는데 올 초에 6.86 달러당 6.86 위안이었던 것을 지금 5월 25일 7.12 위안으로 자신들의 위안화를 평가절하했어요. 이 말은 중국 공산품의 달러 대비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 양적 완화,
지금 이제 1,000조 원 정도의 양적 완화를 해야 돼서 공채를 발행하고 이런 거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추가 압박 요인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중국의 이런 환율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에게 이익이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국 경제를 늪에 빠뜨릴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 일단 달러 대비, 즉 외화 대비, 뭐 이건 달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유로화 등 여러 외화가 있죠. 위안화를 가치를 하락에 하면 외화 유출이 심화되죠. 일단 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속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중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 현상에 따라서 외화 유출이 가속되겠죠. 지금도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높은 지역으로 투자가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 자본 유출에 따른 시설 그리고 경영 투자가 급감을 하게 돼서 중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적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해외 투자가 증가할 겁니다. 자기네들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금리 높은 곳으로 이전을 하겠죠. 중국의 자본가들이. 그런데 중국은 법적으로 이걸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하경제 자금들이 아마 해외 유출을 되지 않겠냐. 우리도 사실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금융실명제가 되지 않았고 또 세금, 이 세무계통이 완전히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지하경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카드 사용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키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이제 이 지하경제의 폭이 규모가 축소가 되었죠. 그런데 중국은 아직 지하경제가 많다고 그래요. 이런 지하경제를 통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국내 자본 유출에 따른 산업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외국 자본의 감소, 국내 자본의 감소 양쪽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수출 경쟁력을 일단 상당 기간 확보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전쟁 당사국인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여기에다가 징벌적인 과세 또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가격을 내린 만큼 관세를 더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효과가 상쇄가 돼서 환율을 내린 힘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때, 상대국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하고 전쟁인데 미국이 보고 있겠냐 이거예요. 더 내려버리죠. 관세를 더 때려버리죠.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진다. 자기네들만 지금 힘겨워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또 주력 수출품 이거 대체하는 생산국가 베트남 이거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대체를 이제 앞으로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이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비경제 전문가인 제가 아주 요만한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사항전 의지 다지고 있는 이 중공에게 하늘이 뭔가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지금 양회를 하고 있죠. 바로 정협 그리고 전인대 이 두 개가 양회 아닙니까? 그래서 5월 21일부터 정협을 했고 5월 22일부터 전인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8일까지 하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홍콩 보안법이 가결이 지금 되는 것을 지금 노리고 있죠. 그런데 그 정협을 양회의 스타트인 정협을 5월 21일 오후 3시에 시작했는데 그 정협이 딱 스타트하는 그 시간에 엄청난 천재지변 하늘의 계시가 내렸다 이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둔 목요일 오후 3시 갑자기 베이징 하늘이 칠흑같이 변하면서 천둥과 번개, 폭우가 쏟아졌다. 베이징에서 나고 자란 중국 보건교육센터 전 국장인 첸빈종 87살이네요. 첸빈종 씨는 대낮에 천둥과 심한 강풍, 폭우가 쏟아지고 하늘이 칠흑으로 변했다라며 내 생전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양회를 앞둔 중국 각지에서는 기상이변이 속출했고 광저우는 21일 역대 최악의 홍수로 황푸지구와 챙정지구가 물에 잠겼고 17일 산둥성 옌타이와 칭다오, 웨이팡, 웨이하이 지역 그리고 18일에는 충칭에 달걀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중국 SNS에서는 양회를 앞두고 발생한 이번 천재지변이 천멸중공,
메시지로 곧 왕조가 교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야, 한번 보십시오. 천멸중공, 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왕조가 교체된다. 중국의 역대 그 사서 또는 고사를 보면 정사 또 야사 이렇게 다 보면 왕조가 교체될 때 뭐 이상한 그 상스럽지 못한 어떤 괴수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사인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계시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낙양 외곽에 삼국지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기린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곧 재앙이 닥칠 것이다. 뭐 이런 거, 뭐 머리가 2개 달린 괴수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메뚜기떼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제 천재지변, 괴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희한한 87살 먹은 이 지식인이 봤을 때 자기 평생 베이징에 살았는데 이런 거 처음 본다 라고 하는 사인이 나타나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베이징 이 모양입니다. 오후 3시에. 베이징이나 우리나 뭐 시간차 별로 없죠. 지금 또 하지에 다 돼가는 이 마당에 낮이 가장 긴 시간 아닙니까? 오후 3시에 베이징에 하늘이 새카맣고 지금 이렇게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에포크 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사진인데 동영상을 지금 뭐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제가 퍼올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캡처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후 3시에 세상에 베이징 하늘이 이렇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개기일식 뭐 이렇다 그러면 개기일식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1시간 반 동안 지속됐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완전히 천둥번개 폭우가 쏟아졌다 이거예요. 자,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천재지변 그리고 아까 충칭 그리고 산둥성 이런 데서는 달리할 만한 보니까 뭐 골프공만한 이런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차 유리창 바로 깨져버리고 이런 동영상이 막 나와요. 이렇게 해서 천재지변 그게 바로 양회의 정협을 하는 개막하는 그 찰나에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야 이거 하늘이 내리는 천멸중공의 계시가 아니냐. 그래서 왕조가 교체된다. 어느 왕조입니까? 지금 시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중공왕조 아닙니까? 이거 교체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도 버린 중공이 아니냐. 이제 끝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공이 사실은 지금 중공의 영토가 역대 중국의 모든 왕조 중에서 거의 손꼽을만큼 큰 영토를 가지고 있죠. 과거 거의 뭐 당나라 시대에 필적하는 그런 영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현재의 중공 영토입니다. 한나라라든지 한나라 때는 여기 뭐 동북 삼성 영토도 아니었고 칭하이 뭐 티벳 시장이죠. 이런 데 영토도 아니었죠. 그런 정도. 명나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왕조에 들어와서 이렇게 키웠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이 지역을 1950년대, 60년대 신장 위구르 티벳 막 강제로 집어넣고 해서 지금 이런 중공의 영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성기가 너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이 그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당시 중국 왕조가 이렇게 쭉 내려올 때는 중국 주변에 패권국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패권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뭐 그때 당시에 같이 한나라와 로마가 서로 간에 전쟁을 했다면 한나라가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한나라는 엄청난 나라였고 항상 그래 왔었죠. 그런데 중국 주변에 패권국이 없었으니까 그냥 유일무이한 독존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패권국가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오랫도록 중국 왕조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죠. 수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들 30년씩밖에 안 갔습니다. 지금 30년보다 더 많이 갔는데 천멸중공의 메시지가 내려왔다. 저는 이 메시지가 결코 그냥 헛소리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홍콩 보안법 참 제대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콩 시민들 900만 명 이상의 홍콩 시민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